월피동 주민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용한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왜 그냥 있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 분명한 2번을 버리고 3번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신안산선이 이렇게 늦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내지 10분 내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기호 3번 김용환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안철수 대표와 김영환과 국민의당이 없으면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노선과 그 계파 정치와 진영 논리와 운동권 노선과 장애 투쟁 노선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총선, 대선, 총선, 대선 4번을 실패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1년 6개월 안에 대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가지고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내년에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는 일이 저는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권 2번을 가지고는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없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였던 막말과 계파 정치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고 국회의사당을 장애투쟁으로 몰아넣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야당에도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와 김영환과 국민의당이 없어도 과반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철수와 김영환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없으면 이 싸움만 하는 정치, 그렇게 해서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해서 그저 반대만 하면 되는 정치, 그저 남을 비판만 하는 정치를 해왔던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아도 적어도 30석에서 40석 되는 우리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격돌하고 상쟁하고 그리고 장애투쟁으로 뛰쳐나갈 때 우리가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안정시켜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안철수와 김영환과 국민의당만 없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집권당을 견제하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나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나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제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선 의원인 제가, 기득권을 가진 제가 이번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고 정치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야겠다.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정치를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지 않은 시민들께서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작년 6월 달에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KDI가 신안산선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포기해야 한다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6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신안산선의 설계도를 두 트랙으로 1년 반이나 앞당겨서 완성해 놓고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이것을 민자화 그리고 예산으로 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안산의 문제입니다. 안산에 신도시를 연결하고 테크노파크로 연결하는 3km 남짓한 연장선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착공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삽을 떠야 한다. 빨리 삽을 뜨고 연장선은 내가 틀림없이 5%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관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공하고 공사하는 구간 내에서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부자연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구간을 다시 넣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 다시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착공해서 이제는 준공을, 완공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제 말대로 했으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을 용역에 넣어서 다시 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흥시로 가는 노선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된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있었던 교통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돼서 승객이 줄어들고 GTX가 생기고 조사 원시선이 생기고 주인선이 개통을 임박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교통 수익 편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KDI는 신안산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BC가 0.85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적자를 내게 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을 포기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국무총리를 만나고 기획자정부 장관을 만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고 KDI 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국정감사에 부르고 예산에 부르고 본회의에 부르고 8일 갈수록 쫓아다닌 결과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통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이것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면 이것이 수익성,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철역을 테크노파크로부터 목감, 광명,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 전철역을 우선은 여의도까지 연결해야 되겠다. 여의도까지만 가면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은 서울역으로 가는 길은 5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송창역을 서울역에 하지 말고 여의도까지만 하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가 이 용역 실시를 제한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포의 국회의원 정청래와 노웅래가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빌고 방마다 찾아다니고 어차피 날아가는 시와 이 신안산선을 우선 여의도까지는 연결해 놓고 봐야 되지 않는가. 1단계부터 먼저 하고 선거 치르고 난 뒤에 2단계를 추진하자. 내가 추진하마. 이렇게 후배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안산선은 6월달 내 포기되었던 신안산선 계획을 8월 달에 우리는 여의도까지 1차 구간을 0.95라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내므로써 정책적 결정을 보태서 1.0을 넘겨서 그렇게 해서 신안산선이 착공되게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서 이 신안산선이 안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발을 동동 굴른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월피 역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산 역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사 하나를 만드는데 300억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안 되면 시의 재정을 통해서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감부터 석포역까지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2개의 역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월피동 북단에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69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버티지 않았으면 제가 중진의원으로 여당 정치발전의원들과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산시에 국회의원이 하나 줄고 지역구가 하나 줄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인구가 69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어떻게 했길래 안산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안산에 이렇게 인구가 줄고 안산의 발전이 이렇게 더뎠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월피동 북단, 양상동 앞에 그리고 안산동 앞에 있는 이 넓은 뜰 19만 2천 평을 풀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판교 신도시와 같은
의학의 벤처단지와 같은 첨단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나노기술과 그리고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 창업이 있는 벤처기업이 있는 연구소가 있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고 그 배후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자들이, 그 연구원들이, 그 창업자들이 이곳 월피동에 와서 밥을 먹고 월피동에서 물건을 사고 월피동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미술대학과 그리고 첨단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한양대학교를 연결하는 산업도시를 산학협력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와 마을공단에 목을 매야 되는 이런 안산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그리고 4선 국회의원으로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쌓아왔던 인맥과 정보와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안산시를 바짝 들어올리는 마지막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월피동 주민 여러분, 광덕시장의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3번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입니다. 여러분께 이 늦은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2번으로 당선되기가 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번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저 한 사람만이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안철수와 김영환과 국민의당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는가? 내년 12월 달에 집권할 수 있는가? 저는 집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진노 계파 정치와 진영 논리와 그리고 잘못된 장애 투쟁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총선과 대선과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대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실패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후보를 양보하고 정당을 깃발을 내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없다면 싸움질만 하는 정치, 생산력이 없는 정치,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는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없다면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바꾸고 싶습니다. 판을 바꿔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경제도 정권 교체도 그리고 민생 경제도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는 일을 버리고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 앞으로 열흘 동안 여러분과 상의하고 여러분의 질책과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KDI로부터 신안산선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 착공과 시공을 포기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 경제성이 악화되고 시흥시의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되었으며 경기 침체로 승객이 줄고 GTX를 포함한 새로운 교통 수요가 발생했으므로 신안산선은 이제 시행해서도 안되고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이 KDI의 보고였습니다. BC라고 하는 수익 편익 분석에 0.85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 미만이 되는 신안산선은 포기되는 것으로 지난해 6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알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설득하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여의도까지 종착역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1차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2단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안산선이 겨우 0.95라고 하는 수익 편익 분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신안산선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오늘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